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이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술을 끊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드시고 계시죠? 74세 박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맘때 간 수치가 정상에 300까지 올라가서 의사가 당장 술 끊으세요 라고 했던 분이에요. 하지만 박 어르신은 술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릴 몇 가지 원칙만 지키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만에 간 수치 정상, 혈압 안정, 심지어 10년 젊어 보인다는 소리까지 듣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술 끊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술 마시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술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원칙들을 무시하고 계속 예전 방식으로 드신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간이 굳어져서 복수가 차고 뇌혈관이 터져서 한쪽 몸을 못 쓰게 되고 심장이 멈춰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말이에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분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원칙들만 지키시면 어떻게 될까요? 술 마시고도 다음날 개운하고 간 수치도 정상이고 가족들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술맛도 더 좋아집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그럼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나 혼자만 건강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술 마시기 전에 우유 한 잔 마시면 덜 취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술 마시기 전 준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70대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주 화요일마다 친구들과 막걸리 한두 잔씩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전엔 막걸리 마시고 나면 이틀 동안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셨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이도 있으니 이제 그만하자고 했는데 김 할머니는 싫으셨던 거예요.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제가 김 할머니께 딱 3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첫째, 막걸리 마시기 30분 전에 삶은 달걀 하나 드시라고 했고요. 둘째, 막걸리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반 잔씩 드시라고 했어요. 셋째,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바나나 하나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다음 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막걸리 마셔도 속이 안 쓰리고 다음날 머리도 안 아프고 오히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됐대요. 지금은 친구들이 순자 언니가 술을 제일 잘 마신다고 할 정도로 바뀌셨어요. 물론 양은 그대로예요. 마시는 방식만 바뀐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술을 끊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 몸에 맞는 방식으로 마셔야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큰 변화는 간 기능이에요. 20대 때와 비교하면 60대는 간 기능이 30% 정도 떨어져요. 술을 분해하는 효소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요. 예전엔 3시간이면 분해됐던 게 이제는 5시간, 6시간씩 걸리는 거죠. 당연히 몸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걸 알고 대비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이런 신체 변화를 고려한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알려드릴게요. 술 마시기 전 준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복에 술 마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왜 그럴까요? 공복에 술이 들어가면 위벽을 직접 자극해요. 젊을 때는 위벽이 튼튼해서 견뎠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벽도 약해져요. 그래서 위염, 위궤양이 생기기 쉽죠? 더 무서운 건 알코올이 바로 혈관으로 흡수된다는 거예요.
음식물이 없으니까 위에서 바로 소장으로 넘어가고 소장에서 혈관으로 쭉 흡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이게 뇌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거예요. 어지럽고 메스껍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술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뭔가 드셔야 해요. 그런데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음식들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알코올 흡수를 천천히 만들거든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삶은 달걀이에요. 달걀 한 개면 충분해요.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위벽을 보호하고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는 아미노산도 풍부해요. 특히 달걀에 들어있는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중요해요. 이게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기 전에 달걀 하나만 드셔도 다음 날이 훨씬 편해져요. 두 번째는 치즈예요. 치즈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적당히 들어있어서 위에서 천천히 소화돼요. 그래서 알코올이 급하게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특히 자연 치즈가 좋아요. 가공 치즈보다는 까망베르, 체다, 고다 치즈 같은 거요. 한두 조각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우유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죠. 우유 한 잔 마시고 술 드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벽을 코팅해 주거든요. 하지만 우유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죠? 나이 들면서 유당불내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구르트를 드시면 돼요. 플레인 요구르트 한 개면 충분해요. 네 번째로는 견과류를 추천해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거요. 한 줌 정도면 돼요.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알코올 흡수를 늦춰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큰 걸 바꿀 필요 없어요. 달걀 하나, 물 한 잔이면 충분해요. 이제 술 마시는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젊을 때처럼 쭉쭉 들이키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간에서 술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졌거든요. 그런데 빨리 마시면 간이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천천히 마실까요? 간단해요. 한 모금 마시고 30초 정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세요. 술자리는 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리잖아요. 68세 박정자 할머니는 이렇게 하세요. 막걸리 한 잔을 30분에 걸쳐서 드시는 거예요. 한 모금 마시고 친구들 이야기 들어주고 또 한 모금 마시고 본인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랬더니 같은 양을 마셔도 훨씬 덜 취하고 다음 날도 훨씬 편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더 깊어졌대요. 두 번째 원칙은 물을 곁들여 마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반 잔에서 한 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알코올은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탈수가 되기 쉬워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체내 수분량이 적어서 더 위험해요. 탈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속 메스껍고 해요. 그 어떤 안주가 좋을까요? 기름진 음식이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반만 맞아요. 적당한 지방은 좋지만 너무 기름진 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안주는 단백질이 풍부한 거예요. 두부, 계란, 생선, 닭고기 같은 거죠. 이런 음식들이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채소도 중요해요. 특히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들이 좋아요. 술을 마시면 비타민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보충해줘야 해요. 오이, 당근,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이 좋고요. 김치도 좋아요. 김치에는 비타민과 유산균이 풍부해서 속도 편하게 해줘요. 반면에 피해야 할 안주도 있어요. 너무 짠 음식, 너무 매운 음식, 기름진 튀김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위에 부담을 주고 갈증을 더 유발해요. 네 번째 원칙은 미리 양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맥주 2캔까지만, 오늘은 소주 1병까지만 이렇게 미리 정하세요. 그리고 그 양을 지키세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더 마시면 안 돼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술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니까요. 71세 최종수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쓰세요. 술자리에 가기 전에 손등에 볼펜으로 맥주 2캔이라고 써놓으신대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이걸 보면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종수 형이 요즘 술을 참 절제 있게 마신다고 칭찬하신대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술 마신 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마시고 집에 오면 그냥 자거든요. 이게 가장 위험해요. 술 마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다음날 컨디션을 좌우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물 마시기예요.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 물 한두 잔은 꼭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고요. 너무 많이 마시면 자다가 깰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왜 물을 마셔야 할까요? 잠자는 동안에도 알코올 분해는 계속돼요. 그 과정에서 수분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면 다음날 숙취가 훨씬 덜해요. 두 번째는 간단한 샤워나 세수예요. 알코올이 피부로도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주면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이에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안 되고요. 목, 어깨, 허리를 가볍게 돌려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왜 스트레칭을 할까요? 술 마시고 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72세 김영희 할머니는 술 마시고 오면 반드시 이 루틴을 지키세요. 물 한 잔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고 바나나 반 개 드시고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신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엔 막걸리 2잔만 마셔도 다음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3잔 마셔도 다음날 멀쩡하다고 하세요.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술 마시고 진통제나 숙취 해소제 먹는 거예요. 정말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술과 약이 간에서 동시에 처리되면 간에 너무 큰 부담을 주거든요.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진통제는 술과 만나면 독성이 더 강해져요. 두 번째는 가벼운 음식 드시기예요. 바나나, 토스트, 죽 같은 거요. 위에 부담 안 되는 음식으로 드시면 돼요. 절대 기름진 해장국 같은 거 드시면 안 돼요. 오히려 위에 부담만 줘요. 세 번째는 가벼운 산책이에요. 10분, 15분 정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 몸의 회복이 빨라져요.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이에요. 술 마신 다음 날은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술 전, 중, 후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술과 수면제예요. 정말 위험해요. 술 자체도 중추신경을 억제하는데 여기에 수면제까지 더해지면 호흡이 멈출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술과 담배예요. 많은 분들이 술 마실 때 담배를 피우시는데 정말 위험해요. 술과 담배가 만나면 암 발생률이 몇 배로 늘어나거든요. 특히 식도암, 후두암, 구강암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술은 담배의 독성 물질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거든요. 67세 한철수 아저씨 이야기예요. 30년 넘게 술 마실 때마다 담배를 피우셨어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목에 이상한 혹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의사가 술과 담배를 같이 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강하게 경고하셨대요. 그래서 한 아저씨는 금연을 결심하셨어요. 술은 그대로 드시지만 담배는 완전히 끊으셨죠? 지금은 술 맛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세요. 세 번째는 술 마시고 무리한 운동하는 거예요. 특히 사우나나 찜질방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술 마시면 혈관이 확장돼요. 여기에 뜨거운 사우나까지 들어가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하루에 술을 얼마나 마셔야 안전할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하루에 순수 알코올 20지, 여성의 경우 10지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일까요? 남성의 경우 맥주로 치면 500ml 한 캔,
소주로 치면 한 잔 반 정도예요. 여성은 그 절반 정도고요. 그런데 이것도 매일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마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체중,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양은 줄였지만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모든 원칙들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간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지도 중요해요. 술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이 많거든요.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항우울제 등을 드시고 계시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약들과 술이 만나면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술을 완전히 끊으셔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의사와 상의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즐기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술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74세 박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이시죠? 이분은 30년 넘게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정상의 30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가 당장 술 끊지 않으면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술을 완전히 끊기가 어려웠어요. 40년 넘게 함께 술 마시던 친구들도 있고 술이 삶의 일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첫째, 매일 마시던 걸 일주일에 3일로 줄이셨어요. 둘째, 소주 한 병 대신 반 병으로 줄이셨어요. 셋째, 오늘 말씀드린 모든 원칙들을 지키셨어요. 술 마시기 30분 전에는 삶은 달걀 하나, 술 마실 때는 물을 충분히, 집에 와서는 물 한 잔과 바나나 반 개. 이 루틴을 6개월 동안 지키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의사도 깜짝 놀라셨대요. 더 놀라운 건 박 할아버지 본인의 변화예요. 예전엔 술 마시고 나면 이틀씩 무기력하고 짜증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술 마신 다음 날도 상쾌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예전엔 술에 취해서 큰 소리치고 싸우기도 했는데 지금은 적당히 마시면서 대화를 더 많이 나누신대요. 부인분도 영감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세요. 피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고 식욕도 돌아왔다고 해요. 셋째, 안주로 두부나 계란 요리 드시기. 넷째, 집에 와서 바나나 반 개 드시고 주무시기. 처음 한 달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2달째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속이 덜 쓰리고 잠도 더 잘 주무시게 됐어요. 지금은 막걸리 3잔을 마셔도 다음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친구들도 순이가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다고 하신대요. 더 놀라운 건 정할머니가 이 방법을 친구들한테도 알려줬는데 모든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요일 모임에 가면 모두 요구르트부터 나눠 먹는다고 하세요. 68세 이동수 할아버지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이분은 퇴직 후에 동네 친구들과 매일 저녁 맥주 한두 캔씩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술을 끊으라고 했지만 이 할아버지에겐 친구들과의 맥주 한 잔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둘째, 맥주 한 캔에 30분 이상 시간 들이기. 셋째, 안주로 오이나 당근 스틱 드시기. 넷째, 일주일에 이틀은 금주하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혈당 관리도 잘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의사도 참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하셨대요. 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술을 끊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현명하게 마시는 게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술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몸에 맞게 현명하게 마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방법들은 적당한 음주를 전제로 한 거예요.
만약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성이 있으시면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알코올 의존성의 징후들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술을 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30분 전에 삶은 달걀 하나나 요구르트 하나를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이 달라질 거예요. 술 마실 때는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반 잔씩 드세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습관이 될 거예요. 집에 오셔서는 잠들기 전에 물 한 잔과 바나나 반 개를 드세요. 그리고 목과 어깨를 5분 정도 가볍게 돌려주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술 마신 다음 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은 금주하는 날을 만드세요. 간이 쉴 시간이 필요해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술 안 마시는 날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술 마시는 양도 조금씩 줄여보세요. 갑자기 많이 줄이면 힘드니까 10% 정도씩 천천히 줄여가시면 됩니다. 소주 한 병 드시던 분은 45병으로, 맥주 2캔 드시던 분은 1캔 반으로, 그리고 술자리에서는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 마시고 30초 기다리기.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안주도 충분히 드시고요. 안주 선택도 신경 쓰세요. 기름진 튀김보다는 두부, 계란, 오이, 당근 같은 걸로 바꿔보세요. 몸에도 좋고 술맛도 더 좋아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술 마신 다음날 몸이 어떤지, 일주일 동안 컨디션이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만약 이런 방법들을 지켜도 몸이 힘드시거나 숙취가 심하시면 음주량을 더 줄이시거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나이 들어서도 술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예전엔 술 마시고 나면 죄책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당해요. 건강하게 마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누리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의 행복이고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술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자식들이 부모님 건강 걱정하지 않고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나이대 친구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술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다른 분들도 따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술은 끊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현명하게 다스려야 해요. 그 방법을 오늘 배우셨으니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음주, 행복한 인생.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